그리고 현대시를 한번 볼 건데요. 현대시 수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수필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필의 난이도가 왜 낮아졌는지를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27번을 볼게요. 27번의 정답률은 현재 60%로 잡히고 있고요. 작년 수필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30%대였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역시나 문제 안에서 출제자가 명확히 의도를 했습니다. 난이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했고요. 여기 역시도 첫 번째 유형은 보기 매치입니다. 보면은 지문에 있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선지에서 그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계속 언급을 해주죠. 뭐 예를 들어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이라든지 그녀가 사랑했던 건 현지 속의 그였다라든지 그리고 뭐 자신의 간극을 자각해서 부끄러움에 빠졌다든지 지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썼죠. 근데 이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랑 다르게 어떻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냐면 수필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따위를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산문 형식으로 기술한 글이라고 나옵니다. 작년 제가 수능 설명회 한 것들을 보시면 수필 같은 경우 글이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자기가 느꼈던 이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표현 주변에는 반드시 나는 이 표현, 이 느낌 봐.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표현했어라는 연결되는 표현들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가원은. 지문과 지문을 연결해서 아, 이 표현이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구나. 왜냐하면 수필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따위가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설이 되고 해석이 되는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보기에서 대놓고 제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자신이 느낀 경험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대상을 발견하면서 느낀 거나 대상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비유적인 표현이나 어떤 사실적인 표현을 하면 걔네들을 통해서 주제를 알아내봐라.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지 형태가 지문의 이 표현이 이 표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 이 표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이 표현에 대한 근거는 주변에 있는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 연결하면 보여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이제 단순히 그냥 지문을 막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체계를 가지고 수필 지문에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해당 표현, 해당 단락이 이 주제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 문장을 찾아서 해당 지문에 있는 표현들, 그 단락에 있는 표현들을 다 연결시키면서 읽는 것. 이게 이제 수필에서 중요하다라고 작년 수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수능 설명회에서. 그러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지를 일반적인 보기 문제 형태로 놔두면서 난이도를 낮췄고 1번, 2번에서만 작년 수능과 같은 형태를 썼습니다. 실제로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이라는 표현은 보기 없는 표현이고요. 여기 썼죠. 사랑이 운명적이어서라는 말은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표현에서 나왔고 이걸 연결하는 방식, 여기 있는 표현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 지금 문제 물어본 스탠스 자체가 다르죠. 지문에 있는 표현과 표현을 봤을 때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고 지문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죠. 현실적인 목표, 의도 배반, 익명의 욕구 뭐 이렇게 연결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지가 이제 이지선다로 나뉘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붙어져 있는 바로 옆에 붙어져 있는 문장 단위를 그대로 끌고 와서 학생들이 쉽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1번 선지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어렵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한 해설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수필을 정확하게 체계들로 읽는 방식에 따라서 봤다면 1번 선지에서 아마 정답이 바로 나왔을 확률이 되게 높죠. 작년과는 달리 작년은 5개 선지를 다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었다 하면 얘도 역시 일부 선지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현대시는 뭐 쉬워서 뭐 딱히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요. 뭐 26번 같은 경우에는 뭐 66%가 정답률인데 실제로 이거 판단할 때 A, B 문장 근처로 가서 걔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A, B가 문장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문장 단위로 나오는 장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주제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글의 주제성과 직결이 돼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다 보니까 그 문장 안에 디테일로 살짝 꼬아서 오답 선지를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을 보면 이 문장 근처나 이 문장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보기 보면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글의 주제를 봤을 때 여기서 주인공과 이제 의뢰인의 갈등이 이 글의 주제죠. 그걸 그대로 담고 있는 게 1번 선지였고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나머지 선지를 예에서 찾으려고 하면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26번도 보면요. 답이 1번이었는데 1번 나지문 보기를 보면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보기 주제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건 1번이죠.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고통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이 내용을 담은 A 문장의 의도죠. 그래서 A 문장 자체만 보고 B 문장 자체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좀 쉬웠죠. 얘 같은 경우도 기출에서 정말 수없이 반복된 유형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했으면 좀 쉽게 풀었겠죠. 기출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 국어 하면은 기출 분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만들면 되죠. 그러면 자신이 부족한 독해력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기복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1편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문학 한 지문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제가 프로필 바꿔놓은 것 때문에 눈치채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제 메가스터디 강남 러셀에서 데뷔를 합니다. 12월 말부터 개강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무료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수능 전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능을 과거 기출을 통해서 사실 그대로 나왔다. 과거 기출에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이 과거 기출 다 풀어봤을 텐데 이 문제 풀 때 이런 생각들, 이런 분석들 했으면 너는 이 시험을 되게 잘 풀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것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수능 이번에 쓴 해설지를 전체 다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끝나고 이제 국어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남아 있을 테니까 물어보셔도 되고요. 관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 하단 댓글에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둘째 주에 계획 중이긴 한데 학원이랑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진 않아서 신청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 전에 이제 강남로셀 홈페이지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